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간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거, 간에 전이 될까 봐 이제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워낙 어딘가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됐을 때 정말 많이 전이 되는 곳이 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간입니다. 제가 몇 가지 시리즈로 무엇이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까 이야기했잖아요. 소화기관도 했고 호흡기관도 했고 또 내분비기관이 이제 유방하고 전립선도 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또 너무도 중요한 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암이라든지 간전이라든지 이 경우는 어떤 정확한 기전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전들이 다르지만 중요한 핵심 기전, 우리가 간암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간전이가 될 때, 또는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한 5년, 6년, 7년 있다가 갑자기 간전이 일어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복기,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간전이를 진단받게 되는 이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경우에서 사실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어떤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요, 염증. 이 간에 염증이 일어나면 이게 정말 핵심적으로 이 염증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염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는 면역세포들이 몰려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염증이 났다라는 거는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몰려오고요. 그러면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죠. 이게 만약에 바로 치유가 되면 그건 그냥 급성 염증인데, 이게 만약에 바로 치료가 안 되면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염증이 나 있고 면역세포들이 몰려오다 보면요, 자, 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가 있어요. 간 섬유화 세포라는 게 간 조직 사이사이에 껴서 있거든요. 자, 이 간 섬유화 세포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간에 염증이 자꾸 많이 일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자극이 돼서 간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말 그대로 간을 자꾸 섬유화 만들어 버리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간경화인 거거든요. 간의 염증이 계속 심화되다가 결국은 간이 경화된다라는 뜻이 섬유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패턴들이 다 간에 염증이 나고 염증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원래 있었던 간 섬유화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이 간 섬유화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간이 섬유화되겠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나냐면, 제가 무엇이 암세포의 성장을 도울까, 세포가 자꾸 파괴가 되고 그 자리를 채우고 섬유화되다 보면은 세포 분열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자꾸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세포 분열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아니라, 어차피 에러가 된 많은 세포들이 염증이 났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비실비실한 세포들이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그 사이사이는 또 간이 섬유화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안에서 돌연변이, 암성 변성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염증이 지속되면 간 섬유화 세포 활성화돼서 그 자리를 채우려다 보면은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에러가 쌓인 세포들이 자꾸 에러가 점점 더 많이 쌓이면서 간 경화도 물론 되지만은 간암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들마다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간에 간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간에 전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5년, 6년, 7년 있다가 잠복기였던 암이 갑자기 재발을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염증과 간 섬유화 세포들이 다 밀접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가 간암인 분들은 대표적으로 무엇인 거냐면 바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의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간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간. 간에 지방이 쌓이면요, 그 지방이 쌓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 세포들로 인해서 계속 염증이 나고, 그 염증이 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섬유화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 알코올.
알코올성 간 경화 갖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알코올도 결국은 간을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지방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는 간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되고 간이 간경화가 되고 그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간에 암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이암이나 아니면은 잠복기였다가 오는 분들은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근래에 네이처지에 어떤 연구 논문이 났냐면요. 5년이나 6년, 7년 이렇게 잠복기였다가 갑자기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잠자던 암세포가 이제 깨어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잠자던 암세포가 깨어날 때 그거를 발동시키는 인자로 그 네이처지에서도 뽑은 게 간 섬유화 세포였습니다. 이 간 섬유화 세포가 뭔가 염증이든지 아니면은 염증과 관련된 면역 세포들이 많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은 NK 세포라는 이 나쁜 거 잡아먹는 세포 있잖아요. 면역 세포. 이 세포가 낮아지는 걸로도 이 간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잠자던 암세포를 깨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 섬유화 세포가 사실은 원발성 암이 발생하는 데에도, 그다음에 전이암이 발생하는 데도, 그다음에 잠복기였던 암이 깨어나는 데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 안에 사이사이에 있는 간 섬유화 세포, 간을 섬유화 만들 수 있는 그 세포들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핵심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간이 염증이 나고 그다음에 간에 섬유화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간 섬유화가 일어나는 그 작용들이 일어나면 원발암도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전이암, 그다음에 잠복기암이 깨어나는 이런 일도 많이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은 간에 염증이 안 나게 하는 게 결국은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간에 염증이 가장 많이 나게 하는 게 일단은 첫째로 B형 간염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은 태어날 때 갖게 되셔서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인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제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간, 그다음 세 번째는 알코올. 그럼 우리 암 환자분들은 지방간하고 알코올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지방간하고 이 알코올이 간을 가장 많이 염증을 일으키는데 알코올은 여러분들이 안 드시면 되죠. 암 환자분들 우리 알코올은 당연히 대부분 다 끊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는 인자는 지방간 하나예요. 간 염증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내 간에 지방을 자꾸 계속 쌓이게 할 수 있는 인자가 무엇인지가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다음 시리즈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간에 지방이 안 쌓이게, 간에 염증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암 환자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 피해야 되는 거, 먹는 거 주의해야 되는 거, 이거 시리즈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암에 대해서요 제대로 알고 우리 제대로 꼭 치유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